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10분입니다. 조갑제 TV 회원, 친구, 동지, 전우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밤새, 이거 하루가 아니고요, 밤새 334명이 늘었습니다. 총 확진자가 1595명입니다. 대구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오후에 또 발표가 되니까 하루 총계로는 이게 500명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호북성, 이 화베이성이라고 그러는, 후베이성이라고 부르는 호북성 발병자를 제외하면은 세계에서 한국이 두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전날 1일 기준 최다인 2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오전에만 그보다 50명이 더 늘었으니까 가히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재앙입니다. 문재인이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기에 전문가들이 건의한 대로 중국 사람들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공동 운명체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눈치 보기를 하는 사이에 방역망이 뚫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라는 문제 많은 종교 집단에 책임을 다 넘기는 식으로 지금 집권 세력이 피해가려고 하지만은 원천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 문제까지도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그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죠. 중국, 북한에 유달리 저자세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들인 재앙이 덮쳤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대구 누적 확진자는 1017명인데 이 대구뿐만 아니라 경기, 충남, 대전, 울산, 경남, 충북, 서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수작을 하면서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라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더니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자도 1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들, 즉 의사라든지 이 의사 중에서도 감염학회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 감염병 전문가들은 중국발 바이러스 방역 재앙을 정부와 대통령이 방역 주체인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와 의견을 무시한 결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을 했어요.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일과 15일 두 차례 권고문을 냈는데 4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 중국 사람 입국 제한 확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원인 불명 감염자 급증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음압 병상 포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으니까 경계를 풀고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조선일보 오늘자 일면 머리 기사의 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성기를 잡았다.
조용히 실효적으로 차단했다 등 낙관론을 펴고 외국 언론을 빙자해가지고 한국이 참 대처를 잘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재앙을 불러들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오는 3월 1일에 점해가지고 2월 29일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펴면서 문재인 탄핵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정광훈 목사가 오늘 옥중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2월 29일 토요일 낮 12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 사태의 우려를 수용해가지고 취소하겠다. 다만 실내에서 기념식을 갖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날을 역사적인 날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고 강연을 하면서 이날 끝장내겠다 이런 전단지를 5천만 장을 찍었습니다. 이 뒤에는 보면은 2월 29일 광화문 총동원 집회 차량 운행표 시간표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 100군데가 넘는 곳에 차량을 이미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온 국토가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 전주, 순천, 무안부터 여기 원주, 속초 아마 많은 돈을 이미 지불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집회는 야외 예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했는데 그것은 아마 아직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데 여기에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종교 집회는 집회 허가 필요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지 대상이냐 아니냐. 어쨌든 정광훈 목사로서는 참 가슴 아픈 결단을 했습니다. 더구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탄핵하야 7가지 이유가 여기 전단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가 한미동맹 파기고, 둘째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 셋째가 안보 해체, 넷째가 원전 폐기, 다섯째 4대강 보호 해체, 여섯째 국제 외교에서 완전 왕따, 일곱째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결국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런 외칠 때는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라고 하다가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10월 3일에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고 그것 때문에 조국이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 하는 청원이 올랐는데 그것이 오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마감될 때까지 약 한 열흘 좀 남았는데 그때쯤 가면은 이게 몇백만으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아마 정광훈 지지자들은 야외 집회를 안 하는 대신에 이것 올리는데 아마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0만 명이 문재인의 탄핵을 요구한다. 그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고 하면은 저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로 사거리, 서울시청 앞, 서울역, 그 다음에 저 한강 다리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동서로는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이른바 그랜드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더라면은, 그런데 이 100만 명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탄핵은 이번 총선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주제가 재앙을 부른 문재인 탄핵, 재앙을 부른 문재인 탄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천재지변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총선 연기론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이 정권이 코로나로 몰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권력을 믿고 법치를 파괴하고 진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짓밟았습니다. 권력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안 통하죠. 사람은 굴복하지만 과학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과학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다. 한국은 아직 언론자유가 살아있죠.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2 더하기 2는 5다, 6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늘었지만은, 그런데 문재인 씨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내 명령을 들을 것이다. 바이러스에도 적폐를 씌우면은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도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견해를 깡그리 무시했다가 결국 바이러스의 반격을 받았습니다.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결국 소멸할 것인데 그것은 문명의 반격이 일어날 것이다. 문명이 뭡니까? 과학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문명의 반격, 과학의 반격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